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공연을 소개하는 그래서 줄여서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코너에서 목공소 사장님을 자처하셨는데 대표님 뭐 대학로에서 정말 유명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대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가 유명할 그냥 쓰진 않습니다. 유명할 때가 있긴 있어요. 저녁 8시에 보통 공연 시작하는데 네. 저녁 7시부터 8시 그 사이에 특별한 공연장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정도. 예, 공연 제작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대학로에서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좀 운영하고 있어서 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알려져 있는 해화로운 공연 생활. 네. 네. 유튜브 채널 제목이죠.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공연을 제작하셨어요? 네. 안영수 대표님의 대표작 이야기들을 좀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쑥스럽지만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릴스나 유튜브 쇼폼 영상으로 좀 알려진 공연이 있었어요. 네. 뮤지컬 난쟁이들이라고 그 끼리끼리라는 노래도 좀 있고 네. 혹시 보신 적 네, 제가 요즘 너무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가지고. 육아하시면서 시간 날 때 쇼폼 같은 거 많이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인어공주, 신데렐라, 백설공주 뭐 이렇게 나오고 왕자들도 나오는 공연이었는데 이제 그런 공연이 최근에 너무 잘 되고 막 그 많이 알려져서 네. 그 공연이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저희 이제 코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뮤지컬이 2년 전에 그 작품상도 받았던 작품이 있었고 네. 뭐 이제 이런 제작도 하고 그 많이 알고 계시는 킹키부츠 같은 공연은 마케팅 대행 같은 것도 하고 네. 그렇게 이 공연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잘 모르는 현장 상황, 뭐 공연 뒷이야기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아무쪼록 저희 목공소를 통해서 좋은 공연들 많이 소개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공연이 진짜 좋은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뮤지컬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져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네. 비싼 공연은 비싸겠지만 또 안 비싼데 좋은 작품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작품들 많이 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래도 첫 방송이니까 좀 인지도 있고 유명한 공연을 소개해 보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현재 공연 유명한 게 너무 많아서 레베카, 뭐 드라큘라, 레미제라블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거 예. 뭐다 아니까요. 예,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줄 필요 없죠. 그래서 괜찮은 작품 소개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갖고 네. 오늘은 그야말로 덜 알려졌지만 많이 알려지면 좋을 만한 네. 그리고 뭐 남녀노소 가족 뭐 연인 상관없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작품이 하나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네. 떠오르는데요. 네. 연관이 있나요? 네, 확실해요. 그걸 노리고 제목을 만든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도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고 작품에도 그렇게 많이 묻어나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랑 이 작가, 동화 작가를 꿈꾸는 소녀가 있거든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잘 연결해서 만든 좀 따뜻한 작품입니다. 네. 제가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길면 알아서 좀 잘라주세요. 네. 자, 상황은 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동화 작가를 꿈꾸는 이제 주인공 주영이라는 여자 아이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주영이가 어린 시절에 읽었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이런 동화를 쓰고 싶어하는 동화 작가이자 지망생, 예. 네. 지망생인데 살짝 작가이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도저히 동화가 잘 안 써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 뭐 채셔 고양이, 시계토끼, 도도새 이런 친구들이 공연 무대 위에 나와서 본인의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주영이의 마음을 이제 관객들한테 대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놨어요. 네. 이제 이렇게 주영이는 살고 있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어떤 연락을 받습니다. 아빠에 관련된 연락이었는데 네. 아빠는 어떤 사이였냐면 이 주영이랑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던 사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아프시다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네, 주영이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그 절망감을 느끼면서 아빠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는 아빠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이 뇌로 전이가 돼서 네. 선망 증세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세까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빠가 19살의 기억을 가진 소년으로 막 돌아가는 증상 같은 게 자꾸 나타나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드라마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아니면 이제 좀 작전인 거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 19살로 돌아간 아빠를 통해서 주영이가 전혀 아빠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아빠는 어렸을 때 시인을 꿈꿨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로서 만났을 때는 주영이한테 무슨 동화 작가냐 이렇게 계속 만류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주영이가 이제 그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빠랑 같이 사이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던 중에 병원비 문제 때문에 또 아빠랑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영이가 아빠에 대한 원망이 확 터지게 되죠. 네. 근데 이때 장면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나와서 심판하는 형태로 재판하는 형태로 나타내요. 이러면서 아빠와 이 주영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공연입니다. 네. 처음엔 좀 동화 같은 구성이 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스토리는 또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이제 뮤지컬이라는 작품 자체가 사실 관객분들이 오실 때 약간 판타지적인 것들을 좀 기대하고 오시는 부분도 있고 그냥 너무 현실 같은 얘기로만 보고 있으면 물론 그런 작품도 많이 있지만 공연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현실을 좀 판타지적으로 표현하는 게 또 그 관객들한테 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게 이 공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빠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궁금한데 너무 절묘한 순간에 이야기를 딱 멈추셨어요. 근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네. 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얘기하면서 약간 긴장도 되고 신도 나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는 없는 거죠? 예, 뒤에 드라마는 이제 그 공연 제작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셔서 보시면 좋겠고 네.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좀 상상하실 수 있는 음악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주인공 주영이가 부르는 넘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나만의 이상한 나라라는 곡이거든요. 네. 현재 공연 중인 박슬기라는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아주 그 공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가사가 잘 전달되니까 네. 한번 이 분위기를 잘 느끼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토끼를 따라갔던 그날 책장 사이로 불어오던 바람 불냄새 작은 문을 열면 아름다운 세상 펼쳐져 설레어 잠 못 들던 그 밤 시간도 뒤바둑 어른이 된 것 같고 고양이는 말하고 도도새가 춤을 추는 작은 내 몸이 집만큼 커져버렸을 때 느껴지던 자유로운 기분 어딜까 내 특별한 나라 무언가 날 숨쉬게 한 비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야기 모르겠어 어떻게 써야 해 나를 꿈꾸게 했던 이야기 나를 숨쉬게 했던 이야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곳 어딘가 나의 이상한 나라 어디에 내가 잃어버린 건 뭘까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지 풀릴 듯 풀리지 않는 그 비밀 나도 누군가의 문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의 문이 네,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 가운데 나만의 이상한 나라라는 곡 박슬기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공연 얘기 이어가 볼까요? 예, 그 음악 이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현실에 있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줄거리 소개를 들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 작품이 딱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는 작품이에요. 일단 이 공연 제작사가
주식회사 다하트라는 회사인데 네. 저도 이번에 공연 일을 오래 했지만 처음 본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의 설립 목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 이제 어떤 걸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냐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회사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이제 이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작품이 이 작품을 만든 작가와 작곡가의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해서 만든 거죠.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동화 같은 이야기의 소재를 갖고 왔지만 완전히 현실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나와서 공연 소개한다고 하니까는 그 막 이런저런 자료를 막 주시는데 네. 와서 이제 얘기하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공연의 작가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각색한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의 부모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가의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가끔 연락만 하고 지내셨다가 네. 그 와중에 아빠가 아프다는 연락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는 당시에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아프다는 연락 받았으니까는 공부를 싹 다 접고 부산으로 내려갔대요. 네. 그리고 1년 좀 넘게 아빠를 이제 그 혼자 간호하면서 지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이 작가의 인생에서 그 1년 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극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극을 만들게 된 거고 좀 안타깝지만 놀라운 것은 이 공연을 했었던 작곡가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빠가 이제 폐암 선고를 받게 돼서 네. 또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네. 이제 뭐 작품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로는 위로고 이제 이 남아 있는 작가와 작곡가도 잘 돼야 되니까 아마 이 부모님이 선물같이 이런 작품을 주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상한 나라의 아빠라는 작품이 어쩌면 진짜로 부모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작품은 무리 없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 이제 제작사가 작품을 이제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었으니까 투자 받아서 공연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고요. 이 회사가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의 소재만 만들어 놓고 제작은 본인들이 안 하고 다른데 이제 그 맡기거나 네. 뭐 이제 요런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교육 과정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네. 근데 코로나가 닥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면서 어쩌지라고 했는데 이제 작가와 작곡가의 이야기를 이 창작진들한테 하는 공모전 같은 데 넣었는데 이게 덜컥 됐고 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는 혹시 몰라서 이런 뮤지컬 같은 창작 뮤지컬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이 작품 혹시 될까 하고 넣었는데 이게 덜컥 된 거죠. 그래서 창작 산실이라는 그 이 지원 사업의 형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공연을 만들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공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창작산실에 선정된 작품은 어쨌든 작품성을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렇죠. 엄청 많은 작품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뮤지컬, 연극,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발레도 있고 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네. 4작품, 1년에 4작품만 딱 선정되거든요. 오. 그 작품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대본부터 시작해서 공연의 소재나 그다음에 노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 작품은 그 대학로나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을 만나도 괜찮다라는 관계자들의 평가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소개해 주셔서 믿을 만도 한 거지만 네. 이런 창작산실에 한정된 작품이니까 정말 네. 믿고 봐도 되겠네요. 예. 다시 이상한 나라의 아빠 작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우여곡절 끝에 공연이 무대에 올랐을 텐데 관객들 반응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 생각지도 못했는데 덜컥덜컥 돼서 네. 올라갔는데 초연 때는 이 작품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하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볼까 이제 좀 조마조마했던 거죠. 근데 관객들이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작산실에 처음 당선된 작품들은 공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매진이 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잘 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소문이 난 거죠. 네. 실제로 검증 받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연장 공연을 하게 되는데 뭐 길게는 안 하고 일주일 정도 연장 공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연장 공연이 잘 돼갖고 끝났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다음 공연 하려면 또 제작비도 마련해야 되고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때마침 중국에서 공연 제작을 하겠다고 하는 신생 회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연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쇼케이스도 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그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힘으로 현재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공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서초구에 계시는 분들, 서초구에 계시는 분들 요거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진짜 흔치 않은 상황 같은데요. 공연 제작자로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회사 공연도 약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네. 이 창작 뮤지컬이나 연극이 이렇게 그 계속 공연이 리바이벌 되고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돌고 이제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하거나 거기서 제가 하는 공연인지도 모르고 너 이 공연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이 공연을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게 공연이 막 알려지는 경위를 지켜보게 되면 공연이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이 작품은 아니지만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 공연도 굉장히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된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신님이 보고 계셔나 레드북 같은 공연 이런 공연들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서 공연의 규모도 조금씩 커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뮤지컬에 어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도 이 작품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레드북이라는 작품에는 뭐 김세정 씨도 같이 참여했었고 이렇게 공연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약간 살아있는 생물 같다.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공연이 동화 같은 느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무대나 연출은 어떤가요? 제가 또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잘하기 위해서 네. 어제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네. 네. 어제 공연 보고 왔는데 공연장에 딱 들어갈 때 이제 객석의 분위기가 이 공연이 이상한 날의 아빠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날의 앨리스 같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는 정말 그 가족 단위도 오시고 원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막 많이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무대에 들어가니까 무대에 그냥 하얀색 어떤 그 집 배경 같은 거에 벤치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 해서 약간 무대가 너무 간소하다. 이게 그래도 그 창작산실에서 선정받은 공연인데 좀 간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무대에서 아기자기하게 영상과 같이 어우러져서 좀 쓰이기도 하다가 이 뒤에 있는 하얀색 그 무대가 완전히 영상 전체로 변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약간 드라마틱한 모습이 보이면서 비가 막 내리는 장면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이때는 정말 영화 같은 데서 실제 필름이 아닌데 약간 환상적인 약간 3D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몽환적이라기보다는 네. 판타지적인. 판타지적인. 내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약간 나도 정서가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죄를 최근에 지었으면은 좀 씻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무대입니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짜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라디오 객석 1열에서 감상할 노래를 한 곡 더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마지막 곡은 네. 그 극 중에 아빠로 나오는 성기훈이라는 배우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이 성기훈 배우가 대극장 공연도 많이 하고 TV 드라마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 조그만 소극장 공연에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반갑기도 했었고 제가 아까 그 아빠가 선망 증세로 19세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19세 때 아빠가 아빠의 아빠 음. 한테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 시를 쓴 게 있습니다. 네. 그 시가 밤의 한숨이라는 건데 이 아빠의 시 밤의 한숨이라는 시를 이 주인공인 딸이 보면서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고 놀랬던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 밤의 한숨이라는 곡을 끝곡으로 제가 한 곡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